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란을 주제로 마인드맵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174쪽 펴주시고요. 마인드맵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 앞서서 제시해드렸던 그 도입 영상 보셨죠? 자, 오늘도 좀 가슴 아픈 우리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전쟁 마쳤고요. 그리고 한 29년이 지난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까지 정말 이 시기를 사셨던 우리네 선조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가 역사 배울 때 보통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러면서 왕들의 업적을 배우는 사이에 사실 이 민초들, 당시의 삶을 살았던 이 민초들의 삶은 좀 간과하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학습할 때는 당시 민초들의 삶이 좀 어땠을지 좀 상상하시면서 공감해하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란입니다. 이게 오랑캐 호자에다가 난리 란자거든요. 그러니까 호인들이 일으킨 난리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진왜란, 임진년의 외놈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그 의미를 굉장히 애써 낮게 보았던 그 인식이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죠. 사실 좀 이 호란 자체는 냉정하게 말하면 좀 진싸움이잖아요. 근데도 이를 좀 난리로 애써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저는. 자, 봅시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대외관계를 보면요.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이제 명나라는 점점 쇠락해가면서 아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좀 타격이 좀 컸고요. 그 사이에 그 기마, 말 타고 다니는 애들, 이제 유목민족인 이 여진족은 점점 세져가지고요. 금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었던 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 후금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후금을 세우게 되고 이들이 대륙, 지금의 이제 중국의 인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물론 이제 병자른 호란을 일으킬 즈음에 이 금나라도 이제 후금이 이제 나중에 이제 청나라를 건국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국호를 이제 바꾼 겁니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된 거고요. 자, 이 시기에 선조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사람이 이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을 직접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참전의 용사였던 이제 북인, 의병 출신들이 되게 많았던 이 북인의 지지를 얻고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어, 광해군은 개혁 정치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전장에서 실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다치지 않으려면 자, 궁궐도 중건하고 이제 무기를 수리하고 실제로 뭐 그때 당시에 뭐 사가를 보게 되면은 책을 보게 되면 어 저기 일본으로부터 이제 귀화한 사람들로부터 무기수를 이제 전수받기도 하고요. 이제 군제도 이제 개편을 하고요. 이러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럼 국방력 강화하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병 이제 병사들을 이제 더 강하게 한다. 이제 이런 부룩 아이고 커진다. 잠시만요. 예. 자, 이제 부국 강병책을 이제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양전사, 포적정리 이렇게 써놨는데 뭐 측량한다, 이 밭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토지대장을 정리를 하고 호적 인원 파악을 이제 정확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사람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이제 강하게 부유하게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동법이라고 해가지고 특산물을 바치던 그동안의 공납의 패턴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그동안은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는 귤, 뭐 저기 공주 하면은 밤, 그다음에 저기 뭐냐 그 사과도 공주죠. 사과도 공주고 아무튼 그 지역마다 막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특산물들을 냈었는데 그거를 공납 형태로 이제 냈는데 이제 공납의 폐단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토산물을 오히려 자기네 지역에서 나는 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내야 되는 좀 어이없는 상황도 막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좀 심각하니까 이거 공납 폐단이 심각하니까 아예 토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쌀을 내자, 쌀 등을 이제 거두자, 그러니까 미국을 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이 시기에는 좀 경기도 일대만 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좀 대대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 이거 뭐 복지적인 측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다들 아시는 이제 동의보감. 지금도 이제 한의대생들이 많이 본다는. 제 친구도 한의사 하는 데가 있는데 걔도 지금 이거를 책에다가 꽂아놓고 여전히 이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를 정비해서 이제 역사서를 이제 잘 지키고자 그 창고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의 이제 실리 외교 정책을 잘 나타나는 사례가 강홍립 장군의 출병과 중리외교라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전쟁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광해군은. 그러니까
전쟁 안 겪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센 나라는 진짜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요. 그래서 신뢰외교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후금의 세력이 점점 커졌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어, 얘네는 너무 세지는 것 같고, 얘네는 의리를 지켜야 되고, 명나라한테. 왜냐면 얘 명나라는 우리한테, 임진왜란한테 원군을 보내줬잖아요. 지원군을 이제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때 명나라가 야, 얘네가 너무 세지니까 후금을 좀 정벌하려고 출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한테 좀 구원병 좀 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광해군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진짜 양쪽한테 이제 다 얻어 터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명나라한테는 사실 저기 의리를 지켜야겠지만 얘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럼 일단 보내긴 보내자라고 하는데 강원리 장군을 보내요. 보내는데 보낼 때 조용히 얘기해요. 게다가 적당한 때를 봐서 투항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적당한 때를 봐서 투항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투항을 해요. 항복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양수투항도.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게 또 빌미가 됩니다.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강원리 투항 사건에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서인 얘네는 뭐냐면 의리, 얘는 오로지 의리. 아, 이거 글씨만 해서 좀 작아지는데요. 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 이게 뭐냐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도움을 받았잖아. 도움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저들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명나라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야, 이거는 의리를 저버린 행위야라고 하면서 인조반정을 일으킵니다. 즉 인조를 왕으로 세워서 반정,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조반정을 일으킬 때도 항상 뭘 할 때 꼭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이유를 뭘로 되냐면 폐모살제, 친명배금이라고 했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이제 폐모살제가 뭐냐 하면 당시 그 일부사림이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그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명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배신했다며 이제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광해군이 이제 영모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광해군을 좀 해하려고 하니까 이 영모 사건을 빌미로 해서 폐모살제, 엄마를 몰아내버리고 가둬버리고 살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실 텐데, 이거 좀 말하자면 좀 긴데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광해군의 아빠는 선조. 이건 아시죠? 아까. 응. 근데 선조의 아까 그 서자라고 했잖아요. 광해군이.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궁의 자식이고요. 후궁의 자식 중에서 또 둘째 아들이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저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인기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북인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근데 이 선조가 되게 좀 처첩제는 아시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나? 처첩제. 그러니까 옛날에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처가 있으면 그 밑에 다른 그 아내들은 다 첩이에요, 첩. 첩인데 선조도 이제 왕이니까 본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첩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본처가 애를 못 낳고 이제 죽어요. 그래가지고 선조가 한 50 몇 살이었더라. 아무튼 50대, 50대. 50 몇 살에 다시 이제 처를 드리는데, 그 처가 바로 훗날 이 임목대비입니다. 임목대비. 임목대비인데 임목대비가 19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이제 10대랑 이제 결혼을 한 건데, 근데 이 임목대비가 이제 오자마자 또 애를 낳네. 그러니까 젊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영창대군을 이제 낳게 되는데, 영창대군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광해의 동생이죠. 물론 이제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자, 이 영창대군이 어찌 보면 좀 적자잖아요. 적자. 처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지금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모 사건을 이제 빌미로 해서 이 임목대비를 폐위시켜 버리고, 폐위가 아니라 저기 뭐라고 그러냐, 이제 가뒀어요. 임목대를 이제 몰아내 버리고 영창대군을 이제 죽여버려요. 이게 사실 죽였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그 유배 보내버리는데 거기서 죽어요. 아무튼 영창대군 이제 죽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야, 인륜을 저버린 거다.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 완전 성략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리, 효 이런 거 되게 중시하는데,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친모는 아니지만.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죽일 살자예요. 동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지? 그리고 의리를 명나라한테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잖아. 그래서 친명, 명나라하고는 이제 친하고 배금, 금나라는 이제 배척하자라고 하면서
이걸 빌미해서 인조반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인조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 맞아. 이제 존화양이는 뭐냐면은 화는 이제 중화할 때 이제 화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중심이고요. 중화민족이. 그러면 이는 이제 오랑캐 이자예요. 그래서 오랑캐는 이제 좀 멀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존화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조반정 할 때 그 1등 공신이 이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괄이 어 그 공신이 막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 공신 취급을 많이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 약간 좀 막 지방 발령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내버리는데 북방으로 이제 보내버리니까 이거 이제 앙심을 품었고 물론 자기 자식들 가족을 이제 건드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 실패해요. 실패해가지고 이괄은 죽고 그 이괄의 잔당들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여기 청나라로 가겠습니까? 아 저기 청나라랜다. 금나라로 가겠습니까? 여기 명나라로 가겠습니까? 명나라는 지금 서인이랑 친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다 일러 바쳐요. 원래 광해군은 되게 친하게 여러분 너네랑 지내려고 했는데 저 인조가 저 서인들이 너네랑 지금 사이 안 좋게 하려고 친명배금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선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마침 얘네 입장에서도 자꾸 청이래. 아직은 금나라예요. 아직 금인데 아직은 금나라 입장에서도 명나라 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얘네가 또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일단 얘네 좀 가서 혼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 명과의 전쟁 전에 조선 제압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겸사겸사 해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홍군형을 너네 다음부터 못 덤비게 해서 이제 정묘란이 162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와서 요구하는 게 야 형 해봐 형. 그러니까 형제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쳐들어오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627년 1월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 이렇게 이제 평양에서 평상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정묘호란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묘호란과 이제 파란색이 병자호란이거든요. 병자호란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공통점이 1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굳이 넘어오려는 이유가 이거 압록강 있잖아요. 이제 도강한다라고 하는데 강이 겁나 넓어요. 여기 되게 뭐 한강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 타고 이제 넘어오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강이 얼면은 넘어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타고 거의 얘는 말 겁나 잘 타는 애들이니까 순식간에 아무튼 쳐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정말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을 땐 단톤이 이제 형제 관계를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걸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다시 이제 물려보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래서 후금이 청나라를 건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후금 메터는 이제 누라치였다면은 이제 청나라를 건국한 거는 또 이제 홍타이지라고 해서 청나라를 건국하면서 이제 더 강한 요구를 해요.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이제는 형 이게 아니라 왕 대 신하로서의 관계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조선 왕자 이제 불모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내라라고 하니까 그걸 못 들어주겠다 이러니까 조선의 그 청태종이 조선으로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다시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병자호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후금이 이제 요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되게 빨리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 전쟁 나면 아무튼 제일 빨리 도망가는 건 또 왕과 그 가족들인 것 같아요. 좀 씁쓸하긴 하는데 아무튼 인조는 그 비빈과 왕자들을 먼저 어디로 여기 강화도로 이제 피난을 보냅니다. 피신을 시키는데 근데 여기 압록강 건넌 지 얘네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5일 만에 청군이 여기 서울까지 와요. 서울까지 이제 다다르니까 인조랑 대신들은 야, 그 처자식들은 이쪽으로 다 보냈는데 그럼 야 우리도 이제 나도 가볼까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겁나 빨리 와가지고 이제 서울 마포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남한산성도 있고 그 남한산성으로 그 배경이 이 병자호란 때 이제 있었던 게 다 남한산성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요. 남한산성에 항전을 하는데 근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가면 물론 공기도 좋고 저는 원래 좀 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가보면 진짜 천의 요새예요. 진짜 천의 요새라 가지고 그러니까 좀 산이 되게 좀 험준해 가지고요. 왜 자꾸 줄어드냐? 산이 엄청 험준해서 잠시만요. 이게 자꾸 좀 잘 안 먹히는데 자 아무튼 이게 그리지는 못하겠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아이,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튼 수비에 겁나 유리해요. 성벽이 엄청 높고요.
한번 들어가면은 문 꽉 닫고 안 나와 버리면 돼요. 안 나와 버리면 될 정도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면 되게 유리하거든요. 유리한데 근데 거기 함정이 뭐냐면 들어가면 수비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갇히면 또 끝이에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량 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항전을 하는데 당시 주하파와 척하파의 얘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지만 김상환과 차명길의 이제 둘의 이제 끝장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죠. 썰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주하파 화친을 이제 맺자라는 쪽과 척화파 어떻게 화친을 맺냐 싸우자라는 쪽이 이제 됐는데 이쪽이 이제 처음에 이제 채택이 돼요. 그래서 항전을 해요. 한 45일 정도 이제 항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안 되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강화로 이제 대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동물 더 이상 잡아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싸워도 이제 버틸 수도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말이 화친이지 사실은 어, 진 거죠. 인조가 나옵니다. 나오셔가지고요. 삼전동, 송파구 사시는 분들 좀 계시죠? 삼전동, 그쪽에. 거기에요. 송파구 잠실. 그래서 삼전동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삼계고 구두래. 삼계고 구두래. 그러니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바닥에 이렇게 찍으면서 청태종을 향해 가지고 굴욕적인 항복 이식을 어, 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전도 이제 굴욕 외교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조의 아들들 소현태저 이제 복림대군을 인질로 이제 잡아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병자호란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깨져요. 깨지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우리 아낙네들도 이제 잡혀가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인권유린들 뭐 사실 이때를 인권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고 그래서 이것 이후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막 거청론이라고 해서 이제 청을 배척하자. 그리고 만동묘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 황제를 제사시키기도 하고 대보단이라고 해서 군대를 그 임진왜란때 보내준 명나라 이제 황제한테 이제 그 사당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중화의식을 강조하면서 명나라를 따라야지 하면서 이에 대한 좀 반발도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 청나라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저 워런캐한테 당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대로 진 건 아니었어요. 물론 졌죠. 지긴 했는데 그냥 졌다라고 이제 보면 안 되는 게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가 처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뭐 이 자세한 얘기는 이거 영상은 나중에 제가 링크 걸을 테니까 그건 확인하시고요. 소현세자는 사실 적절하고 얘가 이제 왕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빨리 이제 죽어요. 저기 오고 나서 왜냐면 인조 입장에서는 얘는 소현세자 처음에는 갔는데 막 되게 복수심에 불타서 갔는데 가보니까 되게 배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배우자 저것도 배우자 막 이러니까 인조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우연인지 아니면은 뭐 계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현태자는 오고 나서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복림대군 훗날 이제 효종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에요. 그래서 효종이 그 아빠의 마음을 잘 알겠죠. 이제 북벌 이제 북쪽은 이제 청나라잖아요. 북쪽을 징벌하러 가자. 북벌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계획이라고 썼잖아요. 말 그대로 플랜입니다. 실제로 하지는 못했어요. 계획을 당시에 이제 노론의 거두였던 이제 성실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삼각도 수리하고 군대도 양성하고 무기도 확보하면서 힘을 막 키웁니다. 힘을 막 키우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음, 좀 성실 입장에서는 그 정권 유지 기반으로 이제 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인 입장에서는 서인이 얘네를 또 굉장히 북벌이 무모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북벌 계획은 어떻든 그러면 안 된 거니까 실패한 거냐라고 했는데 또 실패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게 나선 정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선이 지금으로 하면 이제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러시아를 정벌하러 갈 때 우리가 거기에 저기 지원군을 보내요. 근데 가서 겁나 잘 싸워요. 막 조총부대 그동안 연습했던 사람들 가가지고 엄청 잘 싸워가지고 겁나 잘 싸우는 대두인들 이러면서 러시아에서는 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뭐 대두 그러니까 걔네가 보기엔 아시아 사람들 좀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나선 정벌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그래서 뭐 1차 병급 부대, 2차 신유 부대가 이제 가 가지고 조총부대로서 아무튼 엄청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벌 계획이 마냥 실패했다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게 이만큼 효과는 거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양성을 했다라는 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쟤네 마냥 욕할 건 아니다. 그리고 마냥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걔네 좀 배워야 된다. 이제 북학 운동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예. "청해 발달된 물문을 좀 수용하자."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실패라고 써두긴 했습니다마는 마냥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실패는 실패죠. 그러니까 북벌을 하진 않았으니까. 북벌에 대해서는 실패인데 이유가 민생코도 일단 가중되고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효종도 이제 죽어버리고 그리고 광인, 효현, 숙경영 기억하시죠? 순서는 기억합니다. 효종도 죽고 다음에 이제 현종에서는 이제 북벌을 또 폐기해버리고 서인과 이제 남인이 또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흐지부지하게 돼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이제 병자호란까지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요. 교과서에서 보시면 여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는 저번에 다 풀었죠? 임진왜란의 무대가 된 일본은 전쟁으로 가장 큰 패를 입었다. 뭔 소리냐? 이건 조선이죠, 조선. 조선에서 싸웠으니까 X고요. 호란 이후 청에게 받은 치욕을 갚자는 북벌론이 제기했다. 맞죠? 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외란이고, 그다음에 이건 인조가 청태종에 나가 굴욕적인 항복 기술을 치렀다. 이거는 호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176쪽과 177쪽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왕 이름 외우면 이거 순서대로 쭉쭉쭉 다 답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찾아가면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미션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오늘도 출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